중국 온라인이 고위직 한 여성의 발언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 하하. 우리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녀는 한국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고위직으로서 당연한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유럽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곳곳에서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오만한 중국 고위직을 눈물로 무너뜨렸을까요? 지금부터 공개되는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하세요.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오 이셴입니다. WHO 중국 지부 부소장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서 유럽 출장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WHO 연례회의 참석을 위해서였어요. 공항 대합실에서 기자들과 동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출국 전 간단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죠. 그때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중국 여권을 가볍게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 작은 책자가 우리 중국의 위상을 증명해줍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 중국 여권의 힘을 느낄 수 있죠. 의기양양하게 덧붙였죠. 한국요? 한국 여권이라니. 비자 면제국이 몇 개나 되던가요? 우리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 기자들이 제 발언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따라오기도 벅찰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정말 교만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노골적인 멸시와 조국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공항 대합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몇몇 한국인 여행객들의 굳은 표정도 보였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동료가 말했어요. 부소장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중국이 이제 어디서나 환영받는 나라가 되었네요. 저는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WHO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처럼 작은 나라들이 감히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여권을 쥐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앞으로 제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특히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으로 보이는 승객을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은 과연 유럽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까? 기내 잡지에 한국 관련 기사가 있었어요. K방역인이 뭐니 하며 한국을 칭찬하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대평가된 거 아닌가? 우리 중국이 훨씬 큰 성과를 냈는데.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장은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로 붐볐어요. EU 시민이나 비자 면제국 여권 소지자들은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지만 저는 중국 여권을 들고 별도의 방문자 대기줄에 서야 했습니다. 제 앞에는 아프리카, 중동 국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금발의 입국 심사관이 제 여권을 봤더니 시선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직업이 WHO 중국 지부 부소장이라고요? 목적지가 제네바 WHO 본부인가요? 명함과 초청장을 내밀며 답했지만 심사관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동료를 불러 상의하더니 추가 질문을 이어갔어요. 며칠 일정으로 체류하십니까? 회의 이외에 다른 방문 목적은 없나요? 그때 제가 흥분했습니다. 일주일 일정이며 회의 후 바로 귀국합니다. 저는 중국 WHO 부소장이고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심사관은 제 지문을 찍고 눈을 스캐닝하며 별도의 검사실로 안내해서 상세한 질문을 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변에서는 별탈 없이 통과하는 다른 여행객들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특히 옆 창구에서 한국 여권을 제시한 한국인 참석자는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금세 도장을 받고 통과했습니다. 그 장면을 곁눈질하면서 속이 정말 불편했어요.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 여권을 위조해서 유럽에 입국하려는 시도가 많아서 더 신중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조 여권? 저는 정식 WHO 중국 지부 부소장인데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데만 10수분이 걸렸습니다. 함께 온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럽 쪽이 중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모양입니다. 한국인이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중국인들이 위조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 밀입국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요. 입국 심사대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아까 먼저 통과한 한국 대표단이 미소 띤 얼굴로 환영 인사를 받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이 제 마음에 모처럼 박혔어요. 5성급 호텔에서 체크인을 위해 여권을 내밀었어요. 프런트 직원은 제 여권을 받자마자 미묘하게 굳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우 이셴 씨, 예약 확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몇 분이 지나도록 직원은 전화를 걸고 뭔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의 멤버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체크인 하려고 합니다. 예약자 이름은 김동국입니다. 직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한국에서 오셨군요. 스위트룸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빠르게 체크인 절차를 밟아줬어요. 직원이 한국인 투숙객에게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K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라며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참 늦게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하우 이셴님, 7층 스탠다드룸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여권을 맡아야 해서 보증금을 현금이나 카드로 선결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증금이라니요? 제 동료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 호텔 규정상 처음 방문하시는 일부 국제 손님께는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마지못해 카드를 건넸어요. 중국 WHO 부소장인 내가 이렇게 천대받다니. 제 자존심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룸서비스를 주문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직원이 중국어는 안 됩니다. 영어로만 주문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더군요. 한국 투숙객에게는 분명 한국어로 안내하는 직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레스토랑에 들어섰는데 마이뜨르 D가 말했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왔는데요. 죄송합니다만 현재 예약 손님으로만 받습니다. 빈 테이블이 여러 개 보였는데도 말이죠. 문을 나서는데 백인 커플이 들어서자 직원은 밝게 인사하며 자리를 안내했어요. 모욕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명품 부티크에서는 직원이 저를 따라다니며 지켜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는 자유롭게 둘러보게 두면서 저에게만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이 지갑 가격이 얼마죠? 그건 꽤 비싼데요. 2,000유로 이상입니다. 좀 더 저렴한 라인은 이쪽에 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하는 태도에 분통이 터져 일부러 그 비싼 지갑을 샀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우연히 한 카페에 들렀는데 2명의 유럽인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요즘 위조 여권 문제가 심각하다던데. 특히 한국 여권이죠.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유럽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한국 여권이면 거의 어디든 무비자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한다고. 거리를 걸으며 연이어 겪은 차별과 냉대에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제가 한국을 비웃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오히려 환영받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WHO 회의 리셉션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지만 마음이 복잡해서 좀처럼 대화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유럽인 관계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테이블에 다가갔는데 그들은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최근 WHO 프로젝트에서 중국 측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지요? 예, 데이터 신뢰성 문제가.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더군요. 중국이 워낙 규모는 큰데 실무 자세는 아직 국제 기준과는 거리가 있어요. 특히 여권 위조 문제나 불법 이민 문제로 유럽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들은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줄 모르고 중국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한국 대표인 박민수 단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유럽 쪽 분위기가 우리 아시아인들에게 가끔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혹시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아니. 별일 아닙니다. 애써 부인했지만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연회장 스크린에서는 각국의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제출한 영상에는 K방역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보건의료 발전상이 소개되었어요.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나오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독일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죠.
한국 여권 하나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이어서 중국 측 영상이 상영되었지만 딱딱한 선전 형식의 화면에 몇몇 서양 인사들은 지루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린 건가?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믿었는데. 정작 이곳에서 난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한국 같은 나라가 주목받고 있다. WHO 연례회의의 본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국 대표의 발표 순서가 되자 젊은 의사 출신 관료가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의료 체계와 WHO 협력 사업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의료진을 파견하고 현지 의료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소개되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졌어요. 몇몇 국가는 한국 측과 추후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는 코멘트를 전했습니다. 옆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에 쥔 발표 원고를 구긴 채 떨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며칠 전 제가 공항에서 했던 오만한 발언이 맴돌았습니다. 한국, 별 볼 일 없는 나라.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주변의 몇몇 서구 대표들이 제 발표 순서를 앞두고 속삭였어요. 중국은 또 어떤 자화자찬을 하려나? 데이터는 신뢰할 만한 걸까? 식은땀을 흘리며 발표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평소의 당당함을 잃고 떨렸습니다. 발표를 마쳤지만 형식적인 박수 소리만 들렸어요. 질문 시간에도 별다른 질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중국의 위상은 이곳에서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복도를 걸으며 한국 대표단이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열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아프리카 대표는 한국의 도움으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대표단은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어요. 아무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한 유럽 관계자가 동료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한국은 정말 모범적이네요. 자국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국제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과는 정말 다르죠. 귀국 비행기를 이틀 앞둔 날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시내 서점에 들렀습니다. 국제시사 코너에 꽂힌 한글 신문 한 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럽 한인신문이었습니다. 제목에 한자가 함께 쓰여 있어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유럽 밀입국 시도 잇따라. 중국인 불법 이주 조직 적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흠칫하며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나가자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어요. 중국인 밀입국 희망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위조 한국 여권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한국인보다 중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가 훨씬 까다롭다고 했어요. 한국 여권만 있으면 프랑스, 영국 등의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건 정말 쉽다며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권의 위력이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적발된 한 중국인은 위조 한국 여권을 들고 입국하려다가 독일 입국관리소 직원이 간단한 한국어로 질문을 했는데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하다가 들통났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서울에서 왔습니다. 네라고 어색하게 대답했다가 바로 의심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만 10여 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위조 한국 여권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가격은 $1,000에서 $3,000 정도였습니다. 한 밀입국 브로커의 증언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손에 쥐는 순간 서류상 한국인 행세를 하며 프랑스 입국 심사를 식은 죽먹기로 통과했다. 한국 여권의 만능 열쇠 같은 힘에 중국인들 사이에서 수만 달러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한다. 신문을 쥔 제 손에 힘이 풀려 떨렸습니다. 머리가 쿵 하고 하늘로 떠버린 듯한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중국의 위상을 그렇게 믿어왔건만 정작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 여권을 동경하며 몰래 밀입국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 여권을 일종의 신뢰의 증표로 여기며 쉽게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 제가 한국 여권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던가요? 기자들 앞에서 한국 여권? 우리 중국과 비교도 안 된다고 코웃음 쳤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틀렸던 것은 세계가 아니라 제 자신이었다는 걸. 잘못된 자만심에 눈이 멀어 현실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는 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굵은 눈물이 뚝뚝 신문 위로 떨어졌어요. 가슴속 깊이 묵직한 후회와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가. 서점 한켠에서 한 중국인의 자아가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방에서 홀로 긴 시간 울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된 허무함 속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성찰을 시작했습니다. 정작 국제사회에서 진짜 존중받는 것은 목소리 큰 강대국의 지위가 아니라 신뢰와 실력, 그리고 겸손한 태도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마지막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 대기실에서 용기를 내어 한국 대표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민수 단장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우 부소장님, 이제 돌아가시는 길인가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 단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 대표단 일행이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깊이 한숨을 쉰 뒤 정중히 허리를 굽혀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먼저, 제 지난 언행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많이 오만했고 한국을 깔보는 발언을 한 것을 후회합니다. 뜻밖의 사과에 박 단장과 일행은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박민수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마음 쓰지 마세요. 먼 타국에 나오면 누구나 자국 생각도 많이 나고 이런저런 감정이 들기 마련이죠. 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받는 신뢰와 존중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오 부소장님, 다음에 중국 가면 맛있는 중국 음식 대접해 주셔야겠어요. 모두들 웃음꽃이 피었어요. 저도 눈물을 훔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해와 이해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민수 단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오 부소장님, 중국도 분명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저희도 처음부터 지금의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 약속을 지키고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을 진심으로 도우며 쌓아온 신뢰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쪽이 후련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유럽에서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 눈물로 제 오만함을 씻어냈고 더 넓은 시야와 겸손한 마음을 얻었거든요. 중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조용히 펜을 들어 회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시도와 계속 편집하지만 그 보고서의 서문은 회의 내용이 아닌 개인적인 다짐과 메시지로 채워졌어요. 진정한 국격은 스스로 우월하다고 외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라도 해외에 나가려 한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가 진정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적었어요. 나는 부끄러운 실수를 통해 배웠습니다.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우월감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고 겸손과 성실만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을. 한국이 189개국의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제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길은 힘자랑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서 동료들과 이 경험을 나누고 중국이 진정 존중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새로운 결의에 찬 눈물이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사이를 뚫고 태양을 향해 나아가듯이 제 마음도 한층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 먼 곳을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교만함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심 어린 존중과 겸손만이 진정한 국가의 품격을 세운다는 것을. 저부터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제 여정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서는 제가 겪은 이 모든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WHO 중국 지부에서 일할 때도 이번 경험을 잊지 않고 국제 협력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약속을 지키며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앞으로는 다른 나라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작지만 꾸준히 신뢰를 쌓아온 나라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제협력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과 겪은 굴욕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경험을 밑거름 삼아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공무원이 되겠다는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번의 여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겸손과 성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깨달은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중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저의 새로운 인생도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